안녕하세요. 언제나 야무진 정보와 함께하는 슬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탐두 12년 에어레이션이 아주 잘 돼가지고 지금 맛이 아주 제철입니다. 한잔 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위스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과 소통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연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위스키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혼자 조용히 마시는 한 잔의 위스키가 굉장히 많이 위로도 되고 한편으로는 힐링도 되고 어떨 때는 약간의 응원이 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았던 위로나 응원 이런 느낌을 저도 다른 사람들과 좀 공유하고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위스키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홈술도 좋고 혼술도 좋지만 어쨌든 온라인으로도 사람이랑 이어져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술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힘이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스키는 인문학이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조금 이렇게 찾아보고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컨텐츠 거리들이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위스키와 인문학이라는 시리즈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위스키와 인문학 첫 시간으로 위스키의 진심이었던 사람들 1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알거나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유명인들 중에서 위스키를 정말 사랑하고 마치 이렇게 본인의 삶처럼 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스키의 진심이었던 사람들 1편으로 5명을 준비했고요.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넘어가요. 위스키의 진심이었던 사람들 첫 번째 인물은요. 유쾌한 위스키주의자라고 부를 수도 있을 만큼 재밌는 분인데 바로 미국의 풍자 작가 마크 트웨인입니다. 이분은 위스키를 마치 무슨 철학인 것처럼 마셨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해롭지만 좋은 위스키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 이렇게 농담 섞인 말로 말을 했는데요. 유쾌하게 웃어넘길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분은 꽤나 위스키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작가로 성공하기까지 그에게 위스키는 위로가 되기도 했고요. 마치 일에 필요한 연료인 것처럼 위스키의 힘을 받아서 열심히 글을 썼다고 하죠. 여행지에서 지필 중에 친구들과 모임에서도 늘 위스키 잔은 비어있지 않고 항상 채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의 글만큼이나 그분의 위스키 사랑도 통쾌하고 시원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스키 애호가로서 지구상에서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유명한 분이죠.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전쟁 영웅 윈스턴 처칠. 이분은 단순한 애주가를 뛰어넘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야말로 위스키와 함께 살아간 사람이었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에 위스키 몇 방울을 섞어서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스카치 한 잔, 저녁에는 그야말로 꼬냑, 위스키, 와인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엄청나게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시가와 스카치 위스키, 그 중에서도 조니 워커 블랙이 항상 함께 했었죠.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죠. 물은 그냥 마시기엔 너무 맛이 없다. 그래서 위스키를 넣었다. 위스키와 함께 써내려간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썼던 가장 유명한 술꾼 작가 중 한 명이죠. 그야말로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술 한 잔 없이는 글을 단 한 글자도 쓰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술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스키는 그에게 있어서 어떤 창작의 도구라기보다는 일종의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술을 마신다. 그건 본인이 술을 마심으로써 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즐거워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본인이 술을 마셔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서 작가로서의 창의성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실제로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스카치, 버번, 럼, 진,
가리지를 않고 엄청나게 잘 마셨다고 하고요. 주로 작가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글을 구상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유명한 글들만큼이나 술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전설들도 참 많죠. 이 해밍웨이가 쿠바에 머물던 시절에 자주 가던 바들이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는 벽에 그의 사인과 함께 글귀가 적혀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술을 마시면서 그 사진을 찍고 관광지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 중에 엘 플로리디타에서 해밍웨이를 위해서 설탕을 넣지 않은 특별한 다이키리를 만들어줬는데요. 이 칵테일은 나중에 파파 더블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파파는 해밍웨이의 별명이었고요. 더블은 양을 2배로 늘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해밍웨이는 한 번에 그걸 12잔씩 마셨다는 소문도 있었어서 바텐더들은 그렇게 많이 마시면서도 그는 한 번도 비틀거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술을 잘 마시는 주당인지 알 수 있는 에피소드죠. 다음은 위스키로 안녕을 말하는 남자 올드 블루 아이즈의 프랑크 시나트라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혈액형을 물어보면 내 혈액형은 잭 다니엘스다 라고 얘기할 만큼 이 위스키를 사랑했는데요. 무대에 뒤던 호텔방이던 녹음실이던 아니면 인터뷰하는 도중에도 언제나 잭 다니엘스가 함께 했었죠. 그래서 그는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술이 인간의 적이라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적을 사랑하라 라고요. 이렇게 적이라고 불리는 술을 사랑했던 프랑크 시나트라. 이분 갈 때도 정말 예술로 가셨습니다. 관 속에 딱 부탁한 3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잭 다니엘스 1병, 담배 1갑, 10센트 동전 2개를 부탁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10센트 동전 2개는 공중전화로 전화할 곳이 있으니까 함께 묻어달라고 했다는데요. 정말 유머러스하면서도 멋진 분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유일하게 위스키 업계에 몸을 담고 계셨던 분인데요. 바로 찰스 맥클린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위스키는 마시기 위한 게 아니다. 음미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분은 그야말로 테이스터로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수천 병의 위스키를 시음했고 정확하게 향을 감별해내거나 그런 쪽으로도 유명하지만 이분의 코는 특별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타임머신이라고 불릴 만큼 정확했는데요. 이분은 위스키에서 느껴지는 향을 본인이 느꼈었던 시점 혹은 그 상황들을 기억해내고 끄집어내서 그 위스키 향기를 함께 붙이는 걸로 위스키 시음과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시음평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은 분들의 공감을 일으켰고 그러다 보니 위스키에 대한 공로로 훈장까지 받은 최고의 영예를 아는 위스키 마스터였습니다. 넘어가요. 자, 오늘 이렇게 알아본 위스키의 진심이었던 사람들 1편 5명. 위스키를 단순히 이제 즐기고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절대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위스키가 삶에 녹아있다 못해 그야말로 위스키 그 자체이신 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스키와 인문학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흥미로운 위스키와 인문학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